18호 태풍 차바는 제주와 남해안에 차례로 상륙해 역대급 비바람을 일으켰고 곳곳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네, 태풍 차바가 강한 세력으로 상륙했던 원인을 비롯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소식으로 또 이제 이렇게 매일 뵙게 되는데 네. 차바가 어제 해상을 지난 게 아니라 상륙한 게 맞는 거죠. 부산 지역 그리고 남해안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또 있었더라고요. 예, 태풍 차바가 이 제주 쪽에 먼저 새벽에 상륙을 했었고요. 예. 성산 쪽에 상륙을 했고 이후 계속해서 북상을 하면서 남해안에도 차례로 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 차바는 올해 내륙에 처음으로 상륙한 태풍으로 기록이 됐고 역시 마찬가지로 내륙 지방까지 영향을 준 이런 올해 첫 태풍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예. 그 상당히 많은 비와 또 바람이 불었는데요. 먼저 강수량부터 짚어드리자면 어제 이 제주 산간 지역에는 660mm 정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가 단시간에 집중이 됐고, 그다음에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뭐 한 350mm 안팎 정도, 그래서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예. 1시간 동안에 내린 비로 본다면 제주 산간에 170mm가 단 1시간 만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시간에 강한 비가 쏟아졌고 울산 지역 같은 경우도 1시간 만에 131mm. 그래서 울산 지역은 피해가 또 호우 피해가 상당히 컸죠.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그 어제 내린 비가 상당히 역대적으로 봤을 때 1위를 기록한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서귀포라든지 포항, 그다음에 통영, 진주, 고흥 이런 곳들이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관측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런 곳들로 기록이 됐고요. 예. 그 1시간 강수량도 역시 울산과 서귀포에서 관측 이래 역대 가장 많은 그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시간에 가장 많이 쏟아진 이런 것들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태풍 차바가 올라오면서 이 제주와 남해안에 상당히 많은 비를 뿌렸고 이것들이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또 가장 강한 비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가만히 보면 좀 그 역대급이라는 기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네, 이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참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대형 크레인이 무너지는 피해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초속 한 50m 정도 되는 상당히 아주 강한 바람들, 그래서 뭐 나무가 쓰러진다거나 전신주가 무너진다거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이 정도의 급에 해당하는 그런 바람들이 분 곳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제주 지역은 초속 47m가 불어가지고 이 관측이 1923년에 시작이 됐는데 이후 역대 두 번째, 그래서 2003년 이래 가장 강한 바람이 불었고요. 고산 지역도 56.5m, 초속 56.5m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제주 지역과 창원, 여수, 완도, 해남, 밀양 이런 곳들에서 예. 역대 가장 강한 바람들이 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그 태풍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 내륙과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바람들이 불지 않습니까? 이번 태풍 차바는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었다. 그래서 1위가 매미였고요. 그다음에 3위가 2002년에 왔었던 루사였는데 우리가 보통 기억하는 태풍 매미와 루사와 거의 맞먹는 이런 강한 바람을 가지고 이 태풍 차바가 올라왔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그 10월 태풍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셨는데 무려 22년 만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 1994년에 10월 태풍이 태풍 차바와 마찬가지로 남해안에 상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994년 이후 22년 만에 10월 태풍이 한반도에 상륙을 하게 됐었고요. 그 10월 태풍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관측을 시작한 그래서 1904년 정도부터 해서 110여 년 동안 10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준 적이 한 10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꼴로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10월 태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바로 그 상당히 이례적이고 드문 그 10월 태풍 차바가 한반도에 올라와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비 그리고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상당히 강한 비를 뿌리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예. 어제 태풍 차바가 상당히 드문, 이례적인 그리고 상당히 강한 비를 한반도 제주와 내륙에 뿌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제주 남부 지역 피해가 극심하다고 계속 보도를 해드렸는데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지방은 평온하다고 해야 할까 되게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중부지방은 태풍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태풍 이 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주로 제주도 그리고 남부 내륙 전역이었습니다. 네. 예. 그 서울을 제외하고 경기 남부라든지 이 충남 지역들의 강풍특보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긴 했었습니다만
태풍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동을 했었고 더 이제 동편화해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그리고 이 충청도 그래서 중부지방은 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태풍의 강풍 반경이 한 250km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제주와 남해안에 올라왔을 때 초속 한 15m 안팎 정도 되는 강풍 반경은 남부지방까지만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소형 태풍이었거든요. 예. 소형 태풍이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강한 태풍이었다. 그래서 작지만 강한 이 태풍 차바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강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울산도 연결을 해봤는데 또 제주와 남해안에 이렇게 인명 피해가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강풍의 영향이 상당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이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예. 사망자가 5명 그리고 실종자가 5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비바람으로 인해서 태풍 차바의 비바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주로 이제 여름철에 태풍이 많이 한반도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이 피해들이 어제 이제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타워 크레인이 넘어진다거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뭐 급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면서 휩쓸리는 인명사고도 있었고 가구들이 상당히 많이 또 침수가 됐고 그리고 예. 농경지가 물에 잠기는 이런 피해들도 있었고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 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상당히 또 물이 그래서 도시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이런 피해도 있었고 또 나무가 쓰러지면서 또 정전 피해도 가구들에서 상당히 또 잇따랐다. 그리고 도로가 물에 잠기거나 토사가 또 덮치면서 차량 피해도 상당히 극심했고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또 항로가 또 운항에 또 차질을 빚게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주로 이제 여름철에 태풍들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겪게 되는 이런 피해들이 가을 태풍으로 인해서 어제 상당히 많은 지역들에서 피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참 작지만 강한 태풍이었지 않습니까? 이 차바가 큰 피해를 남길 정도로 강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뭘까요? 그 아무래도 뭐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의 진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일본 쪽에 머물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아열대 고기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 가장자리에 따라 태풍이 이동하게 되는데 당초 태풍이 올라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일본 규슈 쪽에 상륙할 것으로 당초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이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한반도 쪽으로 확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진로가 이제 처음에는 규슈 중부였다가 규슈 남부였다가 대한해협을 통과한다고 봤다가 이제 당초 이제 며칠 전부터는 제주도를 관통하는 것까지 이제 진로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례적으로 강하게 이제 한반도 쪽으로 조금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이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태풍이 올라오면서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해수면 온도입니다. 해수면 온도가 27도 안팎 정도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 어제 같은 경우는 제주 남쪽해 해상의 이 바닷물의 온도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풍이 올라오면서 제주까지 상당히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올라올 수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제주 지역을 강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또 보였고요. 또 하나는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강한 서풍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태풍이 빠르게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제주까지 올라왔고 이후 남해안으로 올라가면서 강한 서풍대를 만났고 이렇기 때문에 태풍이 빠르게 남해안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태풍의 이동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역시 태풍의 세력이 약해질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올라왔던 태풍이 빠르게 남해안 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태풍의 중심이 남해안에 상륙을 하면서 역시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도 강한 비바람을 또 일으키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화면에는 계속 영상으로 피해 지역의 그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물이 차 있고 집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빨리 네. 피해가 복구돼야 될 텐데 이번에도 그렇고 또 최근에 극단적으로 또 이례적인 날씨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태풍 앞으로도 이렇게 추가로 북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우선은 아무래도 지금 태풍이 한번 올라왔고 이 해수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해수면에 있는 에너지를 다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 태풍이 발생하더라도 뭐 한반도 쪽으로 올라온다거나 강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18호 태풍에 이어서 19호 태풍이 다시 한번 또 발생을 했습니다만 한반도 쪽이 아니라 상당히 남쪽으로 치우치는 에서 진로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쪽으로 올라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10월 태풍이 상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10월 태풍이 발생해서 한반도 근처까지 올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다. 기상청에서는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근 같은 경우가 말씀해 주신 대로 상당히 이례적인 날씨가 많이 발생을 했죠. 우리 여름철에
폭염도 상당히 극심했고 우리가 뭐 기상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경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강한 또 지진도 역대급 지진도 발생하게 됐고 우리가 역대급을 상당히 많이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대급이란 말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진과 태풍을 뭐 완전히 연관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최근 들어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연현상 그리고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례적인 이 기상현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도 상당히 극심하고 있고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앞으로 좀 이런 태풍이라든지 지진 또 경주 지역에서는 지난번에 또 폭설도 있어서 인명피해도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폭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올 여름철에 경험했던 폭염들 이런 극단적인 현상들, 기상현상들 또 자연현상들에 대한 대비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이번 태풍 차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피해 지역은 좀 빨리 복구가 되고 추가적인 피해가 좀 없길 바라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